건축법 45조에는 도로 지정 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허가권자의 의무일 수도 있는 것이죠. 1. 건축법 도로 지정 공고는 허가권자의 의무이다. 도로 지정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허가권자는 신청자로부터 건축허가가 접수되면 통로, 그 진입로에 해당하는 부분을 건축법 도로로 지정할 권리 및 의무가 있는 것이죠. 건축허가 시에 한번 건축법의 도로로 지정하게 되면 다시 지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지정된 건축법 도로를 다른 사람이 이용해서 건축허가를 넣을 때 사용승낙이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건축법 도로에 맞는지 여부도 간단히 검토될 수 있고요. 그 건축법 도로 지정 시 공고는 언제 어디서 하는가? 건축행정길라잡이 330쪽에 보면 제교재 43페이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 지정은 건축허가 시 동시에 처리되는 것이고 지정과 동시에 동도로가 건축법상 도로임을 인접 대지의 이해관계자 등 일반인에게 알리기 위한 것으로 해당 건축허가와 별도로 시군구 게시판 등에 공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지자체 홈페이지에 바로 공고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간 단락 3. 이미 지정되어 있는데 근거가 없다면서 또 지정하라는 이유는 무엇일까? 만약 허가권자가 대지에 접한 도로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건축허가를 지정하게 되면 그 진입로는, 그 토지는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법 211조는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독자적으로. 그런데 만약에 지정이 돼버리면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없어지므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사용 승낙한 근거가 없다거나 도로 대장이 없으면 옛날에 사용 승낙했고 또 허가권자는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최근에 지자체가 이런 소송에 많이 휘말리다 보니까 사실상 건축법 도로로 지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근거가 없는 도로는 안 된다고 다시 동의를 받아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44페이지 보면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대해서는 도로 신설인 경우에는 도로 소유자만 되지만 만약에 현황 도로인 경우 도로가 이미 있는 것은 소유자와 관리자의 동의까지 필요할 수도 있고요. 물론 도로 소유자의 사용 수익권이 보호되어야 하지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미 다른 사람이 공도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 소유자라면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뭐 억지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권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의 입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히 공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안에 박스 안에 보면 예문이 있죠. 지적법의 지목이 도로이나 건축법 또는 도로법 등 관계법에 의해서 결정 고시되지 않은 도로를 건축법 도로로 볼 수 있는지 아니다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건축행정 길라잡이에 있습니다. 설사 포장이 돼 있다 하더라도 건축법 도로가 아니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비도시 면적은 포장만 돼 있으면 공도라고 해석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이것도 다툼이 있죠. 또 그 다음에 마지막 단락 건축법 도로로 한번 지정되면 그 이후에는 토지 사용 승낙이 필요 없는 건축법 지정 도로이다. 45페이지 보시면 도로 소유자가 지자체에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만약 허가권자가 임의로 제3자인 건축허가 신청자 등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를 받아준 것이면 시장 군수가 보상을 해야 되는 부당이득
자기 땅도 아니면서 허가 신청자한테 쓰라고 했기 때문에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75년 12월 30일 개정돼서 76년 2월 1일부터 시행된 건축법 제2조 11호에 의하면 건축법 도로란 폭 4m 이상의 도로라고 규정했고, 종전 후 도로는 개정된 기준에 부적합해도 건축법 도로로 본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m 이상의 도로는 지정된 근거가 없어도 건축법 도로이다. 도로대장이 없어도 그 얘기고요. 다음 페이지 46페이지 보시면 도로 지정에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원칙은 도로 지정하려면 이해관계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랬죠. 네. 그러나 예외적으로 필요 없는 경우도 있다. 한 번 지정되면 다시 지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현황 도로라 하더라도 건축법 지정 도로라면 다시 동의가 필요 없고, 그리고 만약에 지정 도로라 하더라도 지정 도로라 하더라도 그 도로 부분이 아직 형질 변경이 안 이루어졌다면 지정 도로라 하더라도 동의가 필요할 수 있죠. 그리고 3. 예외적인 단서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만, 첫 번째 45조 1항 단서에 보면 이런 거죠. 도로 소유자가 해외에 거주해서 또는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인해서 소유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해서 이때는 허가 신청자는 허가권자에게 소유자의 동의를 도저히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허가권자는 확인한 후에 정말 찾을 수 없으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건축법 도로로 지정하고 허가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예외는 지자체 조례로 정해진 것에 대해서는 동의 없이 지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사실은 주민이 오랫동안 사용한 도로는 허가권자가 지자체 조례로 정한 범위 내에서 종류의 범위 내에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 지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사실상 어려운 것이 토지 소유자가 저항하면 민원이 생기는 게 두렵거나 다음 선거가 두려워서 허가권자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건축법 조례 도로로 건축법에서 조례 도로로 위임한 이유는 그 현황 도로 소유자 여부를 도로 소재지 허가권자인 지자체장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조례 도로 위임은 해놨으나 수사실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법적 절차나 아니면 고충민원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요. 다음에 이제 3절, 도로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건축법 도로도 있다. 즉 건축법 도로는 공도라고 그랬죠. 도로관리대장 작성 의무는 1981년에 있었고 90년에 서식이 있었으나 지금 서식처럼 법정 양식은 94년에 있었다. 그리고 도로관리대장은 지자체 건축가의 보관 의무가 있는데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99년 2월 8일 이전에 도로대장의 보관 상태는 전국적으로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48페이지 하단에 보면 4. 허가된 건축물이 있는데 그 진입로가 건축법의 도로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툼은 있지만 허가 건축물은 잘하면 지정도로하고 똑같이 사용락이 필요 없다고 해석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다툼의 여지는 좀 있죠. 그 밑에 대법원 판결문 간단히 보시고요. 그 다음에 49페이지 보면 건축법의 도로로 지정된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현장에도 부딪힐 수 있으니까. 첫 번째 사례, 그림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사례는 다세대 주택의 건축 허가 시 현황 도로를 건축법 도로로 지정한 사례입니다.
현황 도로 소유자의 사용 승낙이 필요하고 도로대장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건축 허가는. 이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건 도시계획 예정도로이고요. 도시계획 예정도로이지만 미개설된 것이죠. 그런데 그 도로에 접해 있지 않으면 또는 준공되지 않으면 현황도로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걸 건축물 대장에 올려야 된다는 것이죠. 허가할 때. 그래서 50페이지 보면 지금 멀리 보이는 것이 안쪽에 보이는 게 다세대 주택이고 연립주택이요. 그 입구에 현황된 포장된 현황도로가 있는 게 보이시죠. 도시계획 도로가 아니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종 근린생활시설 중 교회 건축허가 시 현황도로를 건축법 도로로 지정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 도시계획 예정 도로가 굵은 이게 부동산 종합증명서 도면입니다. 굵은 선으로 그어져 있고 동그랗게 돼 있는 부분이 이종근생 교회입니다. 그 교회까지 들어간 오른쪽 지적도로를 보면 교회는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고 진입도로 이게 지정도로라는 겁니다. 도시계획 도로가 아닌 지정도로. 그것에 대한 그림은 밑에 있죠. 제일 밑에 보시면 지정도로가 포장이 되어 있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종근생 교회로 허가받은 사례가 있고요. 다음 51페이지 보시면 단독주택 건축 신고 시에 현황 도로로 지정한 사례. 자, 왼쪽은 부동산 종합증명에 있는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자, 도시계획 도로는 오른쪽은 지적도입니다. 차이가 뭐냐면 지금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그 파란색 부분 그 대지 바로 앞에는 도시계획 도로가 아닌 현황도로가 있다는 겁니다. 원칙은 현황도로가 있으면 그 도로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변 또는 그 대지에 전에 건축허가를 받을 때 이미 도로법 도로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건축법 도로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신축할 때는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을 보면 지금 시멘트 바닥이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는 거 보셨죠? 기초하는 거. 근데 그 기초 그 대지와 도시계획시설 도로 그 사이에 타인의 땅이 있는데도 그 동의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52페이지 보시면 현황 도로인 막다른 도로에 건축 후퇴성이 적용된 사례입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 제일 위 그림 오른쪽을 보면 대지가 기역자의 반대쪽으로 있는 것이 있고 왼쪽에 보면 그 허가받은 토지용계 확인서입니다. 허가받은. 그런데 여기는 현황 도로는 있지만 지적상 도로에도 없고 도시계획 도로도 아닌 것이죠. 자, 그럼 이런 건 어떻게 봐? 근데 그 밑에 사진을 보면 현황 도로는 있잖아요. 네이버를 통해서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네이버나 다음에 보시면 현황 도로가 그려져 있고 또 위성 도면이나 아니면 거리 뷰 같은 걸로 보시면 도로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떡하냐? 오른쪽에도 건축물 있고 왼쪽도 지목이 대지인데 지금 이 현황 도로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현황 도로는 막다른 도로이면 10m 미만일 때 2m이지만 막다른 도로가 아니고 더 막다른 도로라 하더라도 10m 이상이면 3m, 35m 이상이면 더 넓혀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거죠. 6m로. 그래서 그럴 때는 지금 현재 포장되어 있는 아스콘 포장되어 있는 도로의 중심선에서 양쪽으로 3m씩 늘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정리하면 그 50페이지 제일 밑에를 보십시오. 정리하면 허가 신청자 또는 투자자로서 본인의 토지의 가치를 평가하려면 첫 번째, 본인의 대지에 접한 도로가 있는지, 두 번째, 있다면 건축법 도로 기준에 맞는지, 세 번째, 건축법 도로로 지정됐는지, 미지정됐으면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지정해야 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분명히 건축법 도로로 지정됐거나 되었어야 하는 건데
지정된 근거가 도로관리대장이 없다고 하면서 지금 허가 신청자에게 현황도로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오라고 할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공부해 가야 되는 것이죠. 다음 53페이지. 도로 폐지 변경의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건축법 45조 2항에 의해서 폐지를 하려면 그 도로 소유자뿐만이 아니라 이용자까지 폭넓게 동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용자의 동의가 없으면 폐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항을 보면 한 번 지정 공고된 도로는 그 목적, 그러니까 신축 허가를 집어넣기 위해서 건축법 도로로 진입로를 지정했는데, 진입로를 건축법 도로로 지정했는데, 자, 신축 허가를 넣은 건축 허가가 취소돼 버렸어요. 그러면 진입로를, 지정한 진입로의 효력은 어떤 것인가? 한 번 지정된 진입로는 건축법 도로로서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이 대법원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새로 짓기 위해서 진입로를 만들었고 그 진입로를 건축법 도로로 허가권자가 지정했다면, 물론 사용락이 있어서 지정했죠. 지정했다면 목적 사업인 신축 허가가 취소돼도 그 도로는 사용락이 필요 없는 공도다라고 하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그 말입니다. 54페이지. 그래서 그 판결문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6. 지정도로도 지하에 매설하려면 동의가 또 필요할 수 있다. 그러니까 건축법의 진입로로 현황 도로를 지정하기 위해서 사용승낙을 해 주었지만 그건 지상의 보행과 자동차 통행만 가능하라고 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 지하에 새로운 시설을 매설하게 되면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원은 소유권이나 사용권은 지하까지 미치기 때문에, 지상 공중뿐만 아니라 지하까지 미친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만, 다툼의 여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사용 승낙을 받을 때 아예 지하까지 동의서를 같이 받아버리는 것이 완벽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상의 보행과 자동차 통행용으로 사용 승낙을 해주고 나서 얼마 시간이 흐르고 나서 그 지하에다가 무슨 오수관로를 묻겠다든지 아니면 뭐 가스를 매설하기 위해서 그 도로를 사용할 때 허가권자도 동의를 받아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다시 받아오라는 경우도 있고, 그 지정 도로의 소유자도 사용승낙이 다시 받지 않으면 나 허가 못 해주겠다, 즉 매립 허가, 그래서 매립을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건축 목적으로 진입로로 사용허가를 받을 때는, 사용승낙을 받을 때는 아예 지하까지도 같이 쓸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사용승낙을 받는 게 좋겠다. 그 사용승낙 양식은 홈페이지에 올려놨으니까 여러분이 참고하시고. 그리고 55페이지 보시면 도로관리대장이 첨부될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즉 사용승낙은 법정 양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만들면 그런 분쟁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